있어요. 종호야! 종호야! 시간 없어. 빨리 나와. 종호야! 종호야! 야, 임마. 종호야! 종호야! 돌아가면 오늘 일은 피차 있도록 합시다. 잠깐만. 이럴 순 없습니다. 당신은 결국 살인마에 불과했던 겁니까? 까불지 말고 앉아. 살인마? 정말 그렇습니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게요? 스즈키 야스이토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진 영사관의 스즈키 야스이토입니다. 영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평범한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본국에 처와 자식을 둔. 그런데 선생이 영사관을 폭파하던 날 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았을까요? 스즈키는 왜 죽어야 했습니까? 일본 영사관은 제국주의를 전파하는 전쟁기지야. 특무대보다 더 악랄하게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기관이라고. 전투 중인 군인도 총을 든 경찰도 아니었어! 너희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너희가 무슨 짓을 했지? 4개월 동안 강도의 조선 양민 수만 명을 학살했어.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더 해볼까? 나도 알아! 그래서 난 내 조국 일본이 부끄럽다. 하지만 당신들의 테러 행위도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테러? 테러는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선생은 조선 최고의 귀족이 아니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네 헤이그 밀사 사건을 아는가? 김우라 기자,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우당의 작품이라면 믿으시겠소? 내 중마고 이상선 그리고 이준, 위이준 그들은 주권국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자이고 헤이그에 갔네. 하나 정작 회장의 입장조차 하지 못했어. 세계 열강 끝내 우리를 외면했네. 그때 깨달았지.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자는 누구도 돕지 않는다는 것을. 내 집에 들어온 강도는 결국 내 손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견지해온 단 하나의 노선이 있다면 무장투쟁이네. 하지만 선생, 일본은 아시아의 최강 대국입니다. 그런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강자는 없네. 적이 강하다고 해서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질 수밖에. 적어도 누군가는 그들에게 멈춰야 할 때를 알려줘야 하오. 가서 내 말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해주게. 우린 평화를 원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일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일본이 조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결코 폭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비록 힘이 미약하지만 언젠간 총칼로 빼앗긴 조선을 총칼로 탈환할 것이라고. 잘 가게. 총칼로 빼앗겨. 선생, 고작 이거였습니까? 고작 이거? 일본 군부의 강경파들이 때론 도를 넘는 행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조선을 총칼로 빼앗다뇨. 일본에 맞서 싸웠던 조선인들의 피가 온 강토를 물들었던 것을 정녕 모르는가? 그건 무지한 백성들 얘기입니다. 무자비한 서구 열강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조선의 황실이었습니다. 선생 같은 지식인이 어찌 그런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십니까? 경술련의 국치가 조선 황실의 의사에 반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찬탈이었다면 어찌할 텐가? 그럴 리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면 1910년 합방조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일본은 마적 때보다도 못한 강도의 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자네, 이걸 세상에 알릴 수 있겠는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알릴 수 있냐고 물었네. 근거를 대세요! 진더러 망명을 하라 했다지. 예, 폐하. 심히 그대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폐하. 임금과 백성은 다를 바 없다. 짐이 백성을 버리고 타국으로 떠난다면 짐을 믿고 견디는 백성들은 어찌 될 것인가? 바로 그 백성을 위해서 떠나셔야만 합니다. 저들 일본은 경술의 국치를 가리켜 조선 황실이 먼저 청한 것이란 막말로 혹세무민하고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싸워야 할 명문 귀족들은 합방의 정당성을 외치고 일제에 부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기에 떠나셔야만 합니다. 폐하께서 망명정부를 구성하시면 세계 열강은 대한제국의 실체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경술국지의 무효를 선언하시고 개전 조치를 내리시면 온 백성이 불연히 떨쳐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강도 일본이 물러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폐하. 돌아오기 위해 떠난다. 그래서요. 폐하께서는 얼마 후 망명을 수락하셨네. 결심을 하신 뒤로는 아주 적극적이셨지. 북경의 행궁은 어찌 되었느냐? 민영달이 관리하던 내탕금 5만 원을 조남승으로부터 수령하여 북경에 있는 신의 아우 시영에게 전달하였사옵니다. 시영이 이미 행궁을 구입하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사옵니다. 이제 거사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폐하. 서두르라. 이 굴욕과 수모를 더는 견디기 힘들다. 예, 폐하. 하지만 그게 폐하와의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얼마 후 급소하셨네.
망발입니다. 독살이라뇨. 폐하께서 망명을 하게 되면 일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네. 자네가 일제 수뇌부를 하면 어떤 판단을 했겠는가? 그럴 리 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네. 하지만 폐하께서 망명을 결단하시기 직전 의문의 서거를 한 것만은 사실이야. 독살의 진위를 내가 밝혀낼 재간은 없지만 분명한 건 폐하께서는 망명을 해서라도 일제 맞서 싸우려 했다는 것이지. 즉 조선의 황실은 일본에 대한 제국을 헌납한 적이 없다는 반증일세. 망명 역시 선생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결국은 일본인인 것을. 좋습니다. 제가 선생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네가 도대체 왜? 제 아버지는 조선에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선생은 근거 없는 거짓말로 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엔도에게 부탁해서 총독부의 비밀 문서라도 뒤져볼 참인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 그럼 그리 해보게. 잘 가게. 저기 선생. 그 여자는 정말 무사한 겁니까? 정아야, 물 마셔. 일본인이라면 이를 가는 오빠들이 행여 자네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자기가 만나겠다고 우겼다는군. 정말 오지 마세요. 붙여, 좀. 천천히 마세요. 잘 가게. 그래.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좀 보내주라. 상동교회에서 이제 궁정일치까지? 너 도대체 그 문서가 왜 필요한데? 이유는 묻지 말고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어? 안 되는데.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한 번만 도와주라. 어? 부탁할게. 아니, 노크도 할 줄 모르십니까? 아니, 어쩌다가 그리 되셨어요? 그날 밤 어디 있었어? 그날 밤이라뇨? 술집에서 흑색 공포단 계집을 만났단 말입니다. 날 미행이라도 하신 겁니까? 그럼 내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것도 아시겠네요. 그 뒤로 어디 갔었냔 말입니다. 약 기운이 온몸에 젖은 솜 같은데 가긴 어딜 갑니까? 집에 가서 잤지. 그날 밤 흑색 공포단이 우리 안가를 습격했어. 분명 누군가 놈들에게 우리 위치를 일러 바쳤다는 얘긴데
아니 내가 그자들과 내통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정말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까? 실례했습니다. 그게 누구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만.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어쩜 이렇게 화끈하게 드실까? 자, 안주. 아휴, 무뚝뚝하신 건 딱 조선사내 같으시다. 그 애가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흥깨지게 시리.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아니, 소자. 나가 있어. 그래, 잠시들 나가 있거라.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특무대라지만 결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옥관빈. 1911년 신민의 패고인 사건으로 투옥된 불량선인. 아니, 이 사람이... 난 이제 그냥 평범한 사업가일 뿐이요. 임시정부 산하 인성학원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그건 장학 사업일 뿐이요. 상해에 있는 일본의 경찰, 영사관, 법원, 언론 정기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살포하시고 어허, 점점!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그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부탁 하나 할까 해서요. 아니, 이분은 이석영 어른이 아니시오. 여기서 기다려야 돼. 알겠습니다. 선배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옥관빈입니다. 규성아, 잠시 나가 있거라.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닌 듯하여 안으로 들여내만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게. 선배님. 난 이제껏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았네. 그저 달포에 쌀섬이나 보내겠다는 겁니다. 선배님께서 이렇게 참담한 고초를 겪고 계신데 저더러 수수방관만 하란 말씀이십니까? 사대부로서
망국과 함께 목숨을 끊지 못한 죄를 씻으려면 아직도 멀었나? 부탁이니 이 죄 많은 늙은이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게. 선배님. 이교사라고 합니다. 옥사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일을 하고 싶어도 보석 중이라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제 아버님을 도와주고 싶다면 저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네, 제국신문 김우라 준폐 기자입니다. 김우라, 아버지? 묻는 말에 솔직히 답하거라. 고종에 대한 기밀 서류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말해라. 고종 사망 전후의 기밀 문서가 왜 필요한 것이냐? 아버지, 말하라니까. 고종이 망명을 추진하다가 독살되었다는 망발을 찌꺼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유언비어에 조선인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쓸데없는 짓거리야. 당장 그만둬. 안 됩니다. 그건 일본인으로서 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닥쳐! 아버지... 긴 말하지 않겠다. 당장 동경으로 돌아가라. 설마... 낭설이 아닙니까? 전 상해를 떠나지 않습니다. 애비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지금? 총독부의 자료 따위 없어도 좋습니다. 제 손으로 파헤칠 겁니다. 준폐, 죄송합니다. 폐하께서 망명을 하게 되면 일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네. 자네가 일제 수뇌부라면 어떤 판단을 했겠는가? 경술련의 국치가 조선 황실의 의사에 반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찬탈이었다면 어찌할 텐가? 이건 선생님을 찾는 광고잖아. 김우라 준페이. 그 자식의 소인이야. 김우라가? 그 자식이 또 왜? 원하는 게 뭐야? 선생을 다시 만나고 싶소. 더 이상 선생님을 찾지 마라. 신문 광고 같은 허튼 짓도 하지 말고. 이봐요. 내가 다시 일본 조계로 너를 찾아오게 만들지 마라. 알겠나? 여기서 포기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 자식이 정말! 만나게 해주시오.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실? 우당 선생의 진실, 조선 망국의 진실, 그리고 내 조국, 일본의 진실. 가문이 서리 제법이구만. 역시 엔도의 아들다워. 믿어주시오.
우리 조선인은 외놈의 말을 믿지 않아? 조선인? 비천한 조선놈이 감히 일본 조계에서 천황폐하의 신민을 겁박해? 이보시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이제 가보시오.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하겠어. 아니요. 난 기자인데 이분은 나와 취재를 하고 있었어. 날 겁박한 게 아니오. 글쎄, 더 이상 겁낼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그냥 발길 들고 왔으시. 쏴봐. 여긴 일본 조계야. 제국 경찰들이 쫙 깔려 있다고. 이보시오. 이게 무슨 낭패요? 이저가 옳거네. 이놈도 한패거리였구만. 당장 그만두시오. 예! 괜찮나 친구? 잘해보자고. 응? 그만하세요. 살려줘? 이놈들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줬어? 살려줬냐고 이 새끼야! 살려줘!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까지 날 다시 찾은 이유가 뭔가? 지난번 선생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과 흑색 공포단을 취재하게 해주십시오. 선생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사격의 기본은
조준선 정렬이다. 표적과 가늠자와 가늠쇠를 일치시켜라. 숨을 멈추고 표적에만 정신을 집중해. 저게 니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 해방. 좋다. 지금 해방을 향해 쏘는 거다. 우리 흑색 공포단의 행동 목표는 적 주요 시설 파괴, 군 수송로 차단, 친일파 숙청 및 적요인 암살. 우린 만주의 독립군과 연계하여 적의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전투 조직이라네.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단체가 아니란 말일세. 동시에 동포들에 대한 교육 사업도 전개하고 있지.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죠? 한글과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알리는 것이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착취와 지배가 없는 자유로운 세상. 뭐야? 며칠 전 불령선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자입니다. 불령선이? 네, 권총도 소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본인 한 명이 그들과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기자라고 했답니다. 기자? 그래. 용건이 뭡니까? 기사를 좀 실어볼까 해서요. 기사요? 이게 기록 회복에 좋다는 거죠? 네네, 이만한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한약방 앞에서 놓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중화일보 쪽은 어찌 됐나? 김우라가 왜 거기 들락거리는 거야? 김우라가 아무래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왔는가? 예, 선생님. 들어가지. 예. 이거 중화일보? 네. 거기서
제 기사를 받아주겠답니다. 기사가 나가면 자네도 위험해질 텐데 괜찮겠나? 가보는 거죠. 근데 기사에 좀 부드러운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데요. 부드러운 얘기? 예, 이를테면 선생님의 가족 얘기 같은 거요. 가족이며 형제며 망명한 후에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김우라 기자. 그만. 네? 왜요? 제가 뭐 실수라도... 미안하네만 기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세. 네? 그간 수고 많았네. 마지막 날이라 술을 준비했어. 단원들과 한잔하고 가게. 선생님. 그만 좀 마셔라. 몸도 성차는 애가 몸술을 그리 마셔. 아니 이거는 약속 위반 아닙니까? 뭐든지 다 말씀해 주시기로 해놓고서는 술이나 한잔하고 끝내라뇨. 선생님도 사람이니까요. 네? 함께 만주를 가신 형제분 중에 임정의 이시영 어른을 빼곤 소식을 모릅니다. 6년 전엔 사모님께서 만삭의 몸으로 조선으로 돌아가셨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러 가셨는데 일경의 감시가 심해 오도 가도 못하고 계세요. 경성 유곽의 기생들 옷을 삭바느질해서 겨우겨우 사신댄다. 그게 정말입니까? 선생님 얼굴도 못 본 막내 아들 이름이 규동이라던데 지금쯤 제법 컸겠네요. 우리도 어지간해서 선생님께 가족 얘기 꺼내지 않아. 고통이 크시겠네요. 괜한 오해 마세요. 저거 전해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냥 제 성인데 받아주시죠. 규축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기자님이 왜요? 제가 잘못해서 잡힌 건데.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일본인한테 이런 말은 처음 해봐요. 인생 재밌다. 그쵸? 뭐
별로 변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거 드시고 빨리 건강해지셔야죠. 됐어요. 선생님께서도 피죽으로 연명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돼요. 상해특무대 미스와 수장께서 통화대기 중입니다. 소자? 특무대장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게. 그게 저도 그리 말했는데 아님과 관련된 일이라 가깝게만 보고하고 싶답니다. 준폐위와 관련된 일? 아드님께서 위험한 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도 아시는 자입니다. 이 회영입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선생님 집안의 노비였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만주로 망명하시기 전 모든 종복과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정착금까지 지어주셨죠. 자유를 준 거군요. 자유의 진정한 의미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다. 김순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가 박탈당한 채 태어났지만 종래에는 자유인으로서 살다 간 거다. 자유인요? 나라가 망하면 자유가 없는 거라면서요. 자유롭게 사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때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자유이고 그렇게 싸우다 죽는 것 또한 자유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는 자, 그가 진정 자유인이다. 잘 가요. 저기 이름 물어봐도 됩니까? 정화, 홍정화. 우리 친구 맞죠?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왜요? 기자님의 발밑을 보세요. 여기서부턴 일본 조개입니다. 기자님이 사는 세상이죠. 전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까짓 게 뭐라고? 제가 이 선을 넘어갈 땐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죠. 기자님의 세상에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좋은 친구로 기억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오? 김은아, 시 국장님. 제발로 왔구만. 미수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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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시오. 대체 왜 그러시오? 살살 다뤄라. 귀하신 분 아니냐?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를 어쩌나. 입술이 다 깨졌구만. 놈들. 말 조심해! 끌고 가라. 기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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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쓰나. 이제 시작인데. 말해. 유행이 어딨어? 모른다. 항상 눈을 가리고 이동했다. 접선 방식, 접선 장소, 대강의 이동 거리, 주변의 소리, 아지트의 특징, 그 자식들의 인상착의,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다 불란 말이야! 난 기껏 놈한테 굴하지 않는다. 그 자식 들어보내. 시 국장님! 김은아, 이분들께서 하실 대로 말해주게.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 시 국장님! 기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 일고 나가. 난 아무 잘못 없습니다. 김은아, 모든 걸 아는 대로 말하죠. 제발 김은아, 김은아. 너도 저렇게 되고 싶어? 짐승만도 못한 놈.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구만. 널 가만두지 않겠어. 소장님, 뭐야? 총독부 엔도가카에 전하십니다. 줘봐. 그게 저기 기무라만 바꾸라는데요. 뭐? 아버지. 김우라. 아버지.
이회영이 언급된 특이한 신문 기사가 눈길을 끈다. 이회영이 자신의 난초 그림을 대원군의 것으로 위조했고 동지들이 이를 팔아 독립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회영은 퉁소, 단소 등에도 능했고 전각에도 일가견이 있어 대원군의 낙관을 직접 새겼다고 한다. 이회영의 난치는 실력은 구한말 최고였던 대원군에 필적한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게 그림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과 독립투쟁을 위한 방편이었다. 고종의 죽음 이후 다시 중국으로 망명한 이회영은 북경에 정착했다. 지금은 마당에 집을 지어 옛 모습을 찾기 어렵지만 바로 이곳이 이회영의 북경 거처였다. 이회영의 집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다녀가고 머물던 투쟁의 구심점이었다. 조소왕, 신채욱, 김창숙, 김규식, 박용만, 김원봉, 유자명, 이을규 등 좌우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독립투사들이 이회영을 찾아왔다. 당시 20살이었던 문학청년 시문 역시 이회영을 찾아 의탁한 적이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이회영은 투철한 항일 전사였지만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내방극의 이면에는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있었다. 두 손녀와 어린 아들 규호가 병으로 사망하고 딸 현숙은 뇌망명에 걸렸다. 결국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 여사는 독립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귀국했지만 여의치 않자 직접 술집 여인들의 빨래와 친선까지 하면서 돈을 모아야 했다. 일본의 눈을 피해 천진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 이회영은 큰아들과 더불어 중국 곳곳을 다니며 독립투쟁을 했다. 어린 자식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 절박했던 생활을 보여주는 편지 한 통. 7살이었던 딸 현숙의 편지다.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이회영은 어린 두 딸을 빈민구제원에 맡겼다. 극심한 가난, 가족의 이산과 죽음. 이회영은 아픔을 삼키며 묵묵히 조국 해방 전선으로 나아갈 뿐이었다.